알고리즘 강의를 구성하면서 많이 난해한 것 같아요. 학부생 때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필수로 배웠고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를 공부할 때도 많이 해왔던 과목이지만 강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커리큘럼을 구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2개, 3개의 전복된 자료구조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구현 원리까지 들어가면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면서도 실제 문제 해결에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자료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알고리즘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선형탐색, 이중탐색, 버블정렬, 선택정렬, 삽입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탐색.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에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원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이런 배열에 여기서 9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는 거예요. 돌아가면서요. 여기에 9 있냐? 첫 번째 방에 없지. 두 번째 있냐? 없냐? 세 번째 있냐? 없냐? 네 번째 있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상한선으로 보자고 했어요.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n번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즉 시간 복잡도는 5n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이진 탐색. 이 알고리즘은 반씩 줄여가면서 찾아가는 탐색 기법이에요. 단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정렬된 데이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탐색 범위를 절반씩 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열이 있다고 볼게요. 이게 낮은 수부터 정렬되어 있죠? 여기서 9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 배열에 대해서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9가 여기 있나? 없죠? 그러면은 이 뒤에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봐요. 그리고 앞에 거를 봐요. 다시 이 배열에서 이 3개의 데이터에서 가운데를 봐요. 여기 9가 있나? 없죠? 그러면은 오른쪽을 안 보이지 왼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9가 있나? 보고 맞네,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매번 탐색 범위를 절반으로 줄였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면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탐색 기법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줄죠. 그래서 5 로그 n이에요.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10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탐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100만 번을 돌 수가 있는데 이중 탐색 같은 경우에는 20번만 도는 거예요. 왜냐면 2에 20제곱이 100만 번 정도 되니까 계속 반씩 줄여가면서 탐색을 하니까요. 됐나요? 세 번째, 버블 정렬. 아까까지는 탐색에 관한 알고리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배열에 대한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그 어떤 배열에 대해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버블 정렬은 앞에 있는 값끼리 비교해서 큰 값을 뒤로 계속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름 그대로 거품, 그 버블이라는 게 위로 올라오듯이 큰 값이 배열 뒤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배열을 정렬하면 처음에 얘와 얘를 비교해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수가 적으니까 교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해서 또 얘가 크니까 한 번 더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얘랑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올라오듯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또 얘랑 비교해서 괜찮죠? 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6과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얘랑 비교해가지고 뒤에 있는 수가 더 크죠? 교체가 안 돼요. 또 얘랑 비교를 했을 때 8이 더 크니까 거품이 계속 올라오듯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 3, 2, 4, 5, 1, 6, 7,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3과 1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니까 교체가 돼요. 얘랑 비교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 코드로 좀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이중 포문을 돌아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면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매 단계마다 큰 값이 가장 끝으로 가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i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상하다. 매 단계마다 가장 오른쪽 값은 정렬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만 계속 버블 정렬을 해나가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요. 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이중 포문을 돈다고 하면 시간 복잡도는 제곱이 된다고 했죠. 5n 제곱입니다. 시간 복잡도가. 자, 네 번째 선택 정렬. 선택 정렬은 매번 가장 작은 값을 골라서 앞에 놓는 방식이에요. 버블 정렬이 밀어내기라면 선택 정렬은 찾아서 자리 교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배열을 정렬한다고 볼게요. 이건 찾아서 자리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열을 정렬한다고 할 때 순차 탐색으로 검색을 해요. 처음에 얘가 제일 작네. 너 자리 교체해. 그러면 1, 3, 2, 4, 6, 5, 8, 7 5와 2를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얘는 정렬됐으니까 빼. 얘부터 봐요, 이제. 네가 제일 작네. 둘을 교체합니다. 그러면은 1, 2, 3, 4, 6, 5, 8, 7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여기까지 정렬됐죠. 그 다음 봐요. 너가 제일 작네. 없어, 교체. 그 다음에 다시 봐요. 얘까지 봐요, 다시. 네가 작네? 또 패스. 이거 봐, 이제 또. 네가 제일 작네? 5, 교체. 5, 6, 8, 7.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 단계마다 자리를 확정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따로 소스 코드를 보지는 않을게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 n개에 대해서 이중 포문을 가는 형태가 되고, 즉 시간 복잡도도 5n 제곱이 됩니다. 버블 정렬과 속도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데이터 개수 많아지면 이것도 터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삽입 정렬. 삽입 정렬은 이미 정렬된 부분에 새 값을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카드 정리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장씩 뽑아서 자기 자리에 찾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배열이 있다고 볼게요. 다시 이런 배열을 정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카드처럼 한 장을 뽑아서 자기 자리에 껴 넣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5와 3. 이 두 번째 값을 봤을 때 5보다 작아? 5보다 작아? 그러면은 교체를 해요. 3을 첫 번째 방에 끼워 넣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과 5가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봅니다. 2를 봐가지고 너의 자리가 어딜까 보고서 보니까 3보다 작네. 그러면은 2를 첫 번째 방으로 집어넣고 두 개를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값을 봅니다. 네 번째 원소를 봅니다. 네 번째 값을 봤을 때 너의 자리는 여기야. 그러면은 2, 3, 4, 5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요. 다음에 6의 원소를 봐요. 너의 자리는 보니까 그대로야.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다음 2를 봐요. 2를 봤을 때 뭐야? 2가 아니라 1이에요. 1. 죄송해요. 1을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위치를 확정을 합니다. 4, 5, 6 이렇게. 그 다음에 8을 봐요. 넌 여기서 제일 대빵이네?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7을 봐요. 쭉 보니까 너의 자리는 여기랑 교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7, 8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매번 다음 인덱스에 대한 그 원소의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계속 끼워 넣는 방식, 확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렬을 진행합니다. 즉,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 이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인덱스를 선택해서 앞에 정렬된 부분에 끼워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중 포문 돌아서 이것도 최악의 경우 5n 제곱 도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초기 배열이 이미 정렬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 단계마다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의 경우 ON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미 정렬된 상태의 배열이라고 볼게요. 처음에 비교했어. 없어. 자료기차 없잖아. 그 다음 봤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2보다 크잖아요. 없어. 교체 안 돼. 교체 안 돼. 교체 안 되면은 최선은 ON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즉 자기 위치에 있어서 각 원소가 자기 위치에 있어서 한 번 비교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거의 정렬된 상태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빨라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탐색 알고리즘과 정렬 알고리즘을 각각 살펴봤어요. 자, 선형 탐색은 제일 단순하지만 O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려요. 이진 탐색은 정렬이 필요하지만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N이 걸려요.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삽입 정렬은 모두 O의 N 제곱 계열이에요. 다만 삽입 정렬은 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 ON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진 탐색은 정렬이라는 전제가 필요했고 정렬 알고리즘은 자료구조 위에서 동작하고 자료구조는 다시 알고리즘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즉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저는 이걸 계속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도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끝!